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 신종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에는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는 생체공학의 도움으로 훨씬 기능이 강화된 인공신체를 가진 주인공들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600만 불의 사나이와 소머즈 시리즈였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과학자는 모두 애국자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라는 이미지로 그려졌었습니다. 과학자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저 역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물리학과에 진학했고 지난 32년간 물리학자로 그리고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198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입사했을 때 연구원들의 주요 업무는 필요한 연구 장비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비나 부품을 구매하기 전에 중고품을 구해 사용할 수는 없는지, 외국이나 혹은 미군에서 기증받을 수는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정도로 연구비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실험 장치들은 대부분 직접 제작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는 시간보다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데 쓴 시간이 더 많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구 장비를 하나하나씩 만들고 개선하면서 실력이 붙었고 기술도 개발되었으며 또 이를 이용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은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차 연구비가 늘어나고 기술력도 높아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실로 인정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저는 과학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동료 과학자들과 좋은 환경에서 최첨단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작년 총선 때 32년간 일했던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직을 그만두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뜻을 두었던 적도 안철수 후보와 특별한 인연도 없었던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새 정치와 과학기술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미래 비전 제시와 그 방법론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우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치권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특수 분야는 더더욱 아닙니다. 산업, 정보통신은 물론 국방, 보건, 의료, 환경, 안전, 교육에까지 국가 운영 전반에 과학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나 조류 독감 문제, 원자력 안전, 지진 대응 등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과학기술로 해법을 찾고 정치권이 제도로 뒷받침해줘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더 많은 과학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저 역시 그렇게 말해온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년 총선 국민의당으로부터 과학기술계 대표로 국회의원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니 결심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아했던 일, 안정된 직장, 그리고 편하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정치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거부감도 많았습니다. 또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라는 총선 슬로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할 방향을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고작 5-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던 상황에서 비례대표 1번, 2번 모두 과학기술계 사람을 연이어 배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또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킨 안철수 대표의 의지와 추진력을 신뢰하게 되었고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후보가 된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유세 지원을 다녔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간간히 안철수 대표와 만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어지는 유세 강행군 속에서도 힘들거나 지친 기색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전국 유세 다니는 게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아니요, 저는 유세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다 지쳐도 전 체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긍정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총선 결과가 발표되고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장에서의 안철수 대표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높은 정당 득표율과 38석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건넸더니 내가 한 번만 더 갔으면 더 많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 1시간만 더 돌면서 사람들을 더 만나줄 걸 지금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위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던 그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승리보다 총선에서 낙선한 다른 후보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책한 사람, 그것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V3 개발자, 성공한 벤처기업인, 대학 교수,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안철수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2012년 이미 자기 재산의 반인 1,500억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만들어진 동그라미 재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 재단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철수 대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여 창업 관련 정책 세미나를 하던 중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적 어려움보다 벤처 창업 이후에 회사가 안정되기까지 어려움이 훨씬 컸었다는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회사 세운 뒤에 영업하러 가서 매번 수모당했던 일들, 직원 월급 줄 돈 구하러 다니면서 속이 탔던 일들 생각하면 정치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악물고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을 들으면서 왠지 안철수라면 뭐든지 쉽게 성공했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안철수 역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사람들과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철수에 대해 2가지를 말해주곤 합니다. 첫째, 안철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다. 안철수 말은 그대로 안철수 생각이고 진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한다고 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 안철수는 여러 면에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실제 같이 세미나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의 질문은 단순히 발표 내용 중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간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통계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수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을 예로 들면서 그 정책을 썼을 때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허세가 없이 스스로의 생각을 거쳐서 체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에도 말싸움에도 능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진지하게 듣고 또 항상 진지하게 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인답지 못하다는 평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말이 가진 진실성을 높게 사주십사 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자신과 관련된 일은 미화하거나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판단이나 비전보다 남들의 이야기나 언론에서 본 이야기를 꼭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도 대강 알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는 더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대통령을 뽑으려면 국민의 지혜로운 눈으로 말 뒤에 숨은 그 사람의 생각과 실력을 가려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수사에는 약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 바로 안철수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보고 느낀 안철수 후보의 모습. 저는 감히 안철수 후보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어떤 후보가 우리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그냥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런 사태를 만든 데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하고 안정과 통합으로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일관했던 무능한 양당 정치 구도를 깨고 3당 정치, 다당 정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직접 뽑는 완전 국민 경선 제도도 성공시켰습니다. 과연 누가 과거의 기득권이나 양당 정치 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판단해 주십시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만이 패권 정치를 끝내고 진정한 통합과 안정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 오늘도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서 휴대전화 창에 잠시 표기되는 V3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심코 사용하셨지만 가끔씩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아, 내 휴대전화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신뢰감으로 잠시 편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의사일 때 바이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V3 백신을 개발하고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기업에서 번 돈 1,500억을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누가 부정부패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지, 가장 도덕적이고 정직한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본인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아이들에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말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작년 알파고 쇼크에서 보셨듯이 이미 4차 산업혁명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산업이 잡아먹히는 물고기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보다 혁신적으로, 보다 빠르고 보다 스마트하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반드시 성공시키려면 전문적 지식과 통찰력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의사에서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벤처기업가로서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서울대는 차세대 융합기술원을 만들면서 카이스트 교수였던 안철수 후보를 원장으로 영입해 갔습니다. 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 대통령,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끝내 성공해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본 후보,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정치판을 바꾸어 본 후보, 본인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책임지는 후보, 기호 3번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이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의 승자로 만들 수 있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5일 사전투표 그리고 5월 9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미래를 바꿉니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를 첫 번째 미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